우크라이나 이야기, 북한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안간힘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전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넓히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그만한 무기가 과연 있냐?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무기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나? 병력은 충분한가? 많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죠. 미국의 지원. 이스라엘에서 무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국 자체에 비축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의 공격이든 어느 나라의 공격이든 거의 한 4분의 3을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체 방공망으로 소진되고 있는 미사일이든 뭐든 이런 것도 미국이 그냥 거의 실시간이다시피 이스라엘을 먼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참 마르지 않는 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참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빨리 제거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세계 평화를 해치는 거를 왜 다들 두고 보고 있을까? 다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용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처음에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상하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있겠느냐. 그런데 다들 미국의 눈치를 본 거죠. 이스라엘의 눈치가 아니라.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인데 뭐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그렇게 한 번 묵인하고 두 번 묵인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망자만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간인 사망자, 중동 이란에서의 민간인 사망자 다 합쳐도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지금 비공식 추산으로는 민간인 희생자만 1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가 됐죠. 이런 사람을 계속 내버려 두는 이 국제사회가 성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성토하기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 강도 높게 성토를 시작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성토한 뒤부터 X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거론한 뒤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비로소 이제 앞에 누군가가 나섰으니까 자신들도 나서겠다고 해서 나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조금도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외교적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이제 이런 전쟁 상황을 뒷받침하는 거는 경제 아니겠어요? 경제 부분에서 전혀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시리아를 공습했어요. 그럼 시리아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을 하느냐, 전쟁터를 넓히느냐. 지금 9월에 치러지는 총선거가 있어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그걸 피해왔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총리직은 당연히 날아가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당 자체의 의석수가 부족해서 열린 여당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에 대한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시리아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튀르키예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타냐후는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대한 꿈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의 전쟁 행위를 욕하면서도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유도 지금 네타냐후의 계획으로 보면 그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 거기까지를 이스라엘 영토로 넓혀야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니까 박수치고 지원하고 있죠. 중동 패자를 이렇게 꿈꾸는 네타냐후에게 가장 큰 최대 걸림돌이 튀르키예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이 이라크 방향으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시리아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튀르키예와 충돌을 하거나 튀르키예에게 양보를 받아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당연히 이번 시리아 공격에 튀르키예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를 향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타냐후와 그의 살인 조직,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저지른 범죄, 이제 이 범죄로 그친 게 아니라 이 범죄가 이제는 튀르키예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의회에서. 튀르키예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상정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야옥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패자주의에 대해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이 양반도 엄청나게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지지율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닌데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주 느리지만. 국정 지지율이 44%, 부정평가가 51%로 과반을 넘겼어요. 이런 상태로 2028년까지 그냥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헌법이나 이런 거 저런 거 개정해가지고 본인이 모든 권한을 사실상 다 갖는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물러날 때도 됐지만 정작 그런 혜택을 후임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에르도안도 오랫동안 이 중동 패자를 꿈꿔왔었고 아주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뭐 꼭 중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쟁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이 에르도안 이 사람은 외교를 참 잘해요. 나토 국가이면서 러시아하고 무척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해요. 이 에르도안은. 그리고 미국하고도 최근에 또 친해졌잖아요. 트럼프가 아주 훌륭한 나라라고 칭찬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 방공무기를 처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동 자체를 중지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미국의 F-35를 튀르키예에 팔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값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러시아제 S-400 방공무기는 우리나라에는 스텔스기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F-35.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죠. 그럼 스텔스의 장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분석이 돼 버리면. 그래서 튀르키예의 판매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 에르도안은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중동 지역에서 패자가 될 수 있는. 물론 사우디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고 튀르키예는 또 이란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 더군다나 이란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는 강대국이었었잖아요. 호전적이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란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단 말이에요. 지역의 패자로서.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됐다. 자신들의 힘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중동 패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반대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강점이 있느냐? 튀르키예에 비교해서 스텔스기가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튀르키예의 방공망이라든지 군 시설이라든지를 F-35를 출격시켜서 파괴하려고 한다.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튀르키예 방공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스텔스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죠, 사실상. 그 러시아제 방공무기들이 좀 처참했잖아요. 이란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많이 처참했어요. 그 성능 자체가. 무용지물과 같은 상태로 폭격을 당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단방향만 탐지가 가능한 그런 상태인 걸로 최근에는 또 알려져 있어요. 이 트리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우리에게 F-35를 판매를 해달라. 이게 2019년부터 요청을 하던 건데 미국이 계속 러시아제 그 S-400 그 방공무기를 핑계로 거절을 해왔잖아요. 심지어 트리키에가 가지고 있는 미국제 전투기들의 AS 지원도 거부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고 나서 급격히 관계 개선이 되고 트리키에는 러시아제 무기들 폐기를 약속을 하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러면 F-35를 트리키에 판매하겠다라고 뭐 사실상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힘의 균형에서 자신들이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트리키에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아랍 지역,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는 독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이제 미국제 무기들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F-35라고 하는 이 스텔스기가 일단은 적의 주요 레이더망이라든지 군사시설이든지 파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리한 전세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 아니면 상대도 나와 똑같은 그런 전력을 가지게 된다. 심각하죠. 그래서 트리키에는 미국을 증오하는 무슬림 형제단에 그들의 사상에 물든 정권이다. 그 테러리스트를 숨겨주고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트리키에게는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 쪽에서의 지금까지 입장은 이 중동 지역의 질서를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해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모든 지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F-35라고 하는 이 스텔스기 하나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튀르키예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뭐 인구수도 그렇고 뭐 기갑전력, 병력, 뭐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장기전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튀르키예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죠. 지금 로비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에르도안이나 네타냐후 둘 다 아주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장기 집권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패자를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에르도안, 네타냐후 둘 다. 그리고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뭐 이게 유리한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예요. 나토 국가. 그럼 이스라엘이 만약에 튀르키예를 먼저 침공한다라고 하면 나토 규정에 의해서 나토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지금 유로존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그러지 않아도 재정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중동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고 있거든요. 석유나 나프타나 이런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전 가능성은 없지만 이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 상당히 높다. 근데 이 국지적인 충돌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레바논하고 시리아에서 맞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튀르키예 본토에서 두 나라가 국지적인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영토, 시리아 국경 부분
또 레바논 영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 그런 상태예요. 튀르키예는 시리아를 지원한다라는 명분이 있죠. 이스라엘로부터 지켜준다. 그런 명분이 있어서 아마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리아하고 국경 부근 군사훈련을 좀 강도 높게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가. 그걸 빌미로 해서 이번에 시리아를 공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다분히 다음 달에 있는 선거를 의식하고서 긴장 강도를 높이려고 시리아를 폭격했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이제 튀르키예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두 나라 사이에 당장 전면전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국지전의 장소가 시리아 혹은 레바논 이렇게 해서 양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중동 전역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중동 전역이 상당히 빠르게 전쟁 기운이 확산을 하게 되겠죠. 그 튀르키예 바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네타냐후하고 지금 트럼프 사이는 서로가 공식적으로는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네타냐후에게 완전히 빈정이 상했어요.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영향력이 강한 대통령이기는 해도 미국 전반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꺾을 수는 없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완전히 빈정이 상한 상태고,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1년 정도만이라도 끊는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이 중동 지역이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 갈고 있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피해가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협할 만한 세력을 미국이 앞장서서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따위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타냐후는 이번에 이란하고의 전쟁, 그 트럼프가 15개 조항의 평화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네타냐후가.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고. 가자 지구에 대한 트럼프 구상안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절한 상태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안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외신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좀 다퉜다. 트럼프가 뭐 극대노 한번 했다. 뭐 그게 다잖아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했으면 뭐 지상병력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몇 발이라도 쐈지 않겠어요. 트럼프는 자신이 중동전쟁이나 가자지구 평화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네타냐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중동전쟁도 네타냐후의 꼬미에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소모전, 지상전을 포함해서, 그러고서 이스라엘이 중동 패자가 되는 그런 것을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에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란이나 중동 지역 국가들을 미국령으로 포함시킬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뭐 네타냐후에게 완전히 빈정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자신의 사법 문제가 당장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다 보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뭐 바로 날아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장기 집권을 해왔던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한순간에 이 전쟁 범죄 처벌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 부정부패에 대한 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네타냐후 집권 여당 세력들의. 그래서 그 문제가 다음 달 선거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패하게 되면 이 중동 전쟁 부분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우리 지구촌에서의 희망이기도 해요. 이 중동 전쟁이 빨리 좀 끝나야 그래야 우러 전쟁에 집중을 해서 거기도 빨리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요. 튀르키예만 F-35 판매를 요구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이 중동의 주요국들 전부 다 F-35 판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국가의 요구는 상당히 정당한 것이 미국이 거기 미군을 다 주둔시키고 있었잖아요. 지켜준다고. 그런데 지켜주기는커녕 미군이 있다는 이유로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란을 직접 견제할 수 있거나 이런 이제 전투기가 스텔스기가 없으니까 답답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정작 지금 이제 국가 이름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 언제 사우디에 대해서 또 UAE에 대해서 또 다른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F-35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 때문에 함부로 준동을 못할 테니까. 근데 트럼프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위험에 더 처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트럼프는 튀르키예에 판매를 결정을 했어요. 판매하겠다. 그리고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도 일축해버렸어요. 이 네타냐후가 다시 심기를 건드리니까 사우디 UAE에도 판매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죠. 트럼프의 말을 밑에 보면 이제 자막이 달려 있는데 튀르키예는 훌륭한 동맹입니다.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건 뭐 미국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우리는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 F-50 아르헨티나에서 사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어요. 아르헨티나에. 못 판 이유가 영국에서 반대를 해서 못 파는 거예요. 거기 포클랜드를 두고 양국이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실제 전쟁까지도 벌렸었고. 근데 아르헨티나의 공군력이 강화되면 포클랜드가 위험해지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 판매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팔지 않았을 때에 그만한 어떤 반대급부가 더 있을 거다.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판매를 안 했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그런 요청을 받아주면서 다른 요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받아준 거죠.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그 무기를 팔지 마라라고 하면 그러면 그 반대의 급부가 있어야 돼요. 영국은 이익을 받잖아요. 우리는 손해를 보고. 그러면 영국이 우리에게 그 손해를 벌충할 만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다. 그 언제까지 우리가 손해만 볼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기 판매는 안 할 수 있지만 그에 관련돼서 우리에게도 이익이 오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 아무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뭐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게 뭐 욕을 먹든 누가 뭐 욕을 하든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세계 질서를 그래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지켜준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선수로 뛰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어버리니까. 아니, 이스라엘하고 합쳐가지고 이란을 그렇게 침공을 해버리면 가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미국의 명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평화라든지 이런 중재를 하려면 본인이 침략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침략자의 위치에 서버리면 평화를 얘기할 때 뻘쭘하잖아요. 미국이 선수로 뛰는 이게 미국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